여러분은 건강한 음식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다양한 채소들, 생선, 견과류, 닭가슴살 같은 대표적인 건강 음식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거기에 더해서 과일을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과일은 대표적인 건강 음식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과일들이 전부 다 건강하지 않다는 거 아시나요? 어떤 과일들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혈당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고 지방간과 당뇨병을 생기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과일들이 몸에 좋고 언제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좋은 효과를 주는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이제 똑똑하게 과일을 드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보시고 과일을 건강하게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같이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과일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올려주고 풍부한 식이섬유와 항산화제가 포함된 과일들은 소화기능과 염증을 줄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대표적인 건강 음식으로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데요. 하지만 과일이라고 무조건 건강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폐경 이후 몸이 안 좋아져 식습관을 바꾼 A씨가 있는데요. 이분은 과식도 하지 않고 군것질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식사로 참외, 바나나, 키위 등 과일과 삶은 달걀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혈당 수치가 예전보다 더 높아지고 중성지방이 엄청나게 높아져 지방간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병원을 가보니 건강을 위해 먹은 과일들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A씨는 과일 전용 냉장고가 있을 만큼 냉장고 가득 과일을 채워놓고 아침 식사 대용, 간식 등 하루에 많은 양의 과일을 섭취했다고 합니다. 보통 중성지방은 튀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올라간다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과일을 먹고 중성지방이 올라갔다니 다들 놀라셨을 텐데요. 많은 양의 과일을 먹게 되면 과일 안에 있는 과당들이 필요 이상으로 들어오게 되어 몸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과당은 천연 당분 형태이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요. 이때 몸에 들어온 과당은 주로 간에서 대사됩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어서 들어온 과당이 간에 도달하면 간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하거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과도하게 많은 과당이 간에 공급되면 간은 넘쳐나는 과당을 견디지 못해 중성지방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중성지방이 간에 저장되거나 혈액 속으로 방출되어 혈액 내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하게 되고 지방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A씨는 건강식으로 생각해서 과일을 많이 먹었는데도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계속 높아졌던 겁니다. 실제로 요즘 과당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영양학협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과당은 간에서의 대사 과정에서 지방 생성을 위한 기질 역할을 하고 인슐린 저항성, 이상지질혈증 및 지방간을 촉진한다고 발표 자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과당의 많은 섭취는 술 마셨을 때 나오는 아세트알데히드와 비슷하게 간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만큼 많은 과당의 섭취가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과당에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몸에서 식욕억제 성분인 렉틴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뇌에서 포만감을 느껴 식욕을 억제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과일로 먹게 된 과당은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식욕억제 성분인 렉틴의 분비가 적고 공복 호르몬인 그렐린의 농도가 계속 높게 유지되어서 음식을 계속 섭취하게 되고 그로 인해 비만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A씨는 병원에서 의사의 권고대로 과일 섭취량을 절반 이상 줄이고 과일로 먹던 식사를 건강한 일반식으로 바꾸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검사를 하니 중성지방 수치와 혈당이 바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몸에 좋은 과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과일을 얼만큼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몸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건강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일단 과일을 식사 대용으로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식사 대용으로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많은 양의 과일을 섭취하게 되고 앞서 말한 A씨처럼 몸에 좋지 않은 중성지방과 혈당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후에 바로 디저트로 과일을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밥을 먹고 난 후 아직 소화가 되지 않고 혈당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 과당이 들어오게 되는 거라 혈당이 더 높게 올라가고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보통 식사를 하고 나면 2시간 후에 혈당이 돌아오기 때문에 과일은 식사 대용, 식후에 바로 드시는 것보다 밥을 먹고 2시간 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 과일을 갈아서 간식이나 식사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역시 몸에 좋지 않은 방법인데요. 과일을 갈아서 먹게 되면 한 번에 먹는 과일 양이 더 늘어나게 되어서 과당의 섭취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만들려면 오렌지가 여러 개가 필요한데 그냥 갈아먹지 않고 먹으면 오렌지 하나만 먹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일을 갈아서 먹으면 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혈당 관리에도 좋지 않아 과일은 꼭 갈아 드시지 마시고 입으로 씹어서 드시길 바랍니다. 또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안 됩니다. 과일의 하루 섭취 적정량이 있는데요. 하루 2컵 정도 양이라고 합니다. 사과 1개나 작은 바나나 1개 또는 중간 크기의 오렌지 1개가 한 컵의 과일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일들을 한 번에 먹는 것보다 하루에 나눠서 먹는 게 혈당 조절에 좋다고 하니 한 번에 많은 양의 과일을 먹는 행동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먹는다고 해도 몸에 좋지 않은 과일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몸에 좋은 영양보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자주 섭취하지 마시고 가끔씩 조금만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열대 과일은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멜론, 망고, 파인애플, 잘 익은 바나나 같은 과일들은 당도가 굉장히 높은 과일이고 또 과육이 사과처럼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 몸의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과일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과일들이니 웬만하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도가 높은 이런 열대 과일들보다 당 지수가 낮은 체리, 사과, 배, 블루베리 같은 과일들을 하루 적정량만큼 올바르게 섭취해주면 몸에 안 좋은 영향 없이 과일이 갖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 등 좋은 성분들을 잘 흡수하고 건강한 섭취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린 과일들 역시 피해 주셔야 하는데요. 말린 과일들을 먹기 간편해서 좋아하시는데 보통의 말린 과일들은 과일에 설탕이나 다른 인공 성분들이 첨가된 식품들이기 때문에 당도가 높고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말린 과일은 꼭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일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과일은 무조건 다 건강하다고만 생각하셨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과일에 대한 정보들을 잘 기억하시고 좋은 과일들을 건강하게 섭취해서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